불바다가 된 적벽대전. 주유는 동남풍이 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조조를 칠 행동을 개시했다. 황계는 틈을 봐서 배를 끌고 투항하겠다는 거짓 밀서를 전했다. 황계의 배는 멀리서 선봉 황계라고 쓰인 깃발을 펄럭이며 조조의 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적벽으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화약과 갈대와 풀이 가득 실려 있었다. 처음에는 흐뭇해하며 황계의 배를 바라보던 조조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때는 이미 황계가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 사슬로 단단히 연결된 배에 불을 지른 뒤였다. 거센 동남풍을 타고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조조 진영은 순식간에 불구덩이에 빠졌다. 불에 타고 화살에 맞고 물에 빠져 죽고 다치는 조조 군사들의 비명이 불 속에 묻혀갔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적벽대전의 불길이 삼강 위에서 한창 타오르고 있었다. 거짓으로 주유에게 투항했던 체중은 어쩔 수 없이 감령과 여몽을 따라 조조 진영에 같이 불을 지르는 신세가 되니 스스로도 기가 막혔다. 삽시간에 절벽과 강 위의 진영이 불바다가 되었다. 조조는 불길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 길을 찾았다. 그를 노리고 여몽과 능통이 잇따라 칼끝을 겨누며 따라오니 조조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불길을 헤치고 포위망을 뚫은 조조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조조 뒤에서 불바다가 된 삼강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일부 군마를 거느리고 겨우 불길을 헤치고 나온 조조는 오림으로 도망쳤다. 오림은 나무가 빽빽이 자라 들어차 있고 산천의 지세도 험준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갑자기 조조가 숲이 떠나가게 웃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슨 연유로 그리도 웃으십니까? 조조는 숨을 몰아쉬었다. 주유건 제갈량이건 둘 다 이리도 지모가 모자라서야 쓰겠나. 정말 한심하고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곳에 복병을 매복시키면 간단히 나를 처치할 텐데 말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조자룡의 고함이 들렸다. 내가 제갈군사의 명을 받들어 여기서 내 놈을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는 기절초풍을 할 노릇이었다. 조조는 서황과 장합을 시켜 조자룡의 군사들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몇몇 병사를 이끌고 호록으로 도망쳤다. 모두들 이미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파 창자는 등에 붙는 듯했다. 조조는 임시로 구덩이를 파서 밥을 짓도록 했다. 조조는 또 느닷없이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허리가 끊어지게 웃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이상히 여기며 재차 물었다. 무엇이 그리도 우습습니까? 조조는 이번에도 입방아를 찧었다. 주유와 공명이 정말 한참 모자라도다. 이곳에도 복병을 매복시켰다면 당장에 나를 해치울 텐데 우리가 한가로이 밥을 지어 먹게 놔두고 있으니 우습고 한심하도다. 병사를 매복시켰다면 날 죽이지는 못해도 아마 우리들은 크게 다쳤을 것이다. 이번에도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갈고리 눈을 부라리며 장팔 사모를 휘두르고 나타났다. 그래, 여기 장비님이 계시도다. 조조와 병사들은 너무 놀라고 겁이 나 숨이 막혔다. 허전은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장비를 대적했고 조조는 양편 군사가 싸우느라 소란한 틈을 타고 몰래 빠져나갔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조조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자 한 병사가 일러주었다. 이쪽 길은 크고 넓으며 평탄하여 가기 쉬우나 아주 멉니다. 이쪽 화용도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 가기가 힘들지만 가깝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니 복병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병사의 말을 들은 조조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다. 허한즉 실하고 실한즉 허하다. 제갈량이 꾀를 부려 연기를 피우고는 복병이 있는 듯 속여 우리를 큰 길로 유인하는 것이다. 큰 길에는 복병이 있을 것이 자명하니 좁은 길로 가자. 조조는 좁은 길로 말을 달렸다. 좁은 길을 달리던 조조와 병사들이 험준한 곳을 지나니 뜻밖에도 길은 조금씩 평탄해졌다. 이어 몇 리를 더 가던 조조는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길이 흔들리도록 떠나가게 웃어댔다. 그리고는 거듭 기세 좋게 외쳤다.
제갈량이고 주유고 역시 모자란 놈들이다. 이곳의 군사들을 매복시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묶여서 끌려갈 판인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에도 조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향이 귀가 떨어지도록 울리더니 적토마에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관우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조조와 군사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이때 모사 정욱이 나서서 조조에게 간언했다. 관운장은 의를 중시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약한 자를 안 됐다 여기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승상께서 옛정을 돌이켜 관운장을 달랜다면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조조는 관우에게 옛날의 정을 끄집어냈다. 장군은 의와 신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장군이 유비의 가소를 이끌고 성문을 넘어갈 때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내 조서를 내려 그대를 보내주게 했던 일을 기억하리라 믿소. 옛 은인을 살려주는 셈치고 날 가게 해주시오. 조조와 병사들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사정하자 관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승상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드려라. 눈치를 살피던 조조는 허겁지겁 장군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조조와 장군들이 도망치고 나자 관우가 말을 돌려 크게 고함을 쳤다. 이번에는 조조의 살아남은 군졸들이 모조리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통곡했다. 이를 보자 다시 한번 관우의 마음이 흔들렸다. 망설이고 있는 관우 앞에 장료가 말을 몰고 나타났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료를 바라보는 관우의 마음은 더욱 강하게 흔들렸다. 옛정을 잊지 못해 차마 칼을 휘두를 수 없었던 관우는 한숨을 길게 쉬며 탄식하고는 그들을 그냥 놓아주고 말았다. 어렵사리 화용도를 빠져나온 조조 앞으로 또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오는 것이 보이자 그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었다. 점점 가까워오는 그 병사들은 유비나 주유의 군사가 아니라 조인이었다. 조인과 함께 남군에 당도한 조조가 뒤따라온 패전병을 세어보니 겨우 27명이었다. 조조는 그제야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장군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승상께서는 그토록 위험할 때도 두려운 기색이 없으셨는데 무사히 보전하신 지금 어찌하여 그리도 서럽게 우십니까? 조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곽가가 생각나서이다. 그가 아직 살아서 곁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로 쫓겨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곽가, 어째서 그렇게 빨리도 날 버리고 간 거요? 조조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다. 혼이 쥐어짜이는 듯이 슬프고 서러운 통곡이었다. 관우는 조조를 놓아준 데다 군졸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의와 정에 약한 관우의 성품으로 빚어진 결과로 제갈량이 진작 우려했던 바였다. 제갈량은 굴령장에 따라 칙령을 내려 관우의 목을 베려고 했다. 관우도 굴령을 어긴 것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유비가 나서서 간절히 구명하였다. 아우와 나는 도원에서 결의하길 삶은 같이 하지 못해도 죽음은 같이 하기로 맹세했었습니다. 군사,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서 아우를 살려주십시오. 유비가 제갈량에게 애걸복걸하니 제갈량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장군, 내 이번 한 번은 목숨을 살려주겠으나 앞으로는 사사로운 정으로 군법을 거스르지 마시오. 서리빨같이 차갑게 말을 마친 제갈량은 차명을 거두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주유는 주연을 베풀며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손건이 유비의 명을 받들어 주유에게 예물을 바치며 축하의 뜻을 전하러 왔다. 모두 유황숙과 공명선생 덕분입니다. 지금 두 분은 어디 계십니까? 유황숙과 공명선생은 지금 유강으로 군사를 옮겨 주둔하고 계십니다. 손건의 대답에 주유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유는 손건에게 말했다. 유황숙께 제가 친히 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노숙은 손건이 돌아가자 주유에게 물었다. 유황숙이 유강에 주둔했단 말을 듣고 왜 그리 놀라셨습니까? 주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나는 군사를 수습하여 남군을 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런데 유비가 유강에 주둔하는 것은 나보다 선수를 쳐 남군을 취할 생각을 한 것이오. 그러니 내가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손건이 돌아와 주유가 직접 와서 사의를 표하겠다는 말을 전하자 유비는 의아하여 제갈량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주유가 직접 와서 사의를 전하려 할까요? 이에 제갈량이 대꾸했다. 주유가 오는 것은 남군을 취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동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유가 오면 제가 일러드린 대로만 답하십시오. 유비에게 귀옛말로 가만가만 답을 일러준 제갈량은 밖으로 나가 전함과 군마를 정돈한 다음 조자룡에게 나가서 주유를 맞이하도록 명했다. 주유와 노숙이 유비가 주둔하고 있는 유강으로 당도했다. 유비는 연회를 베풀며 반갑게 이들을 맞이했다. 술잔이 돌아가며 분위기가 풀어지자 주유가 유비에게 물었다. 지금 동호는 남군을 취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황숙도 유강에 주둔하시니 이는 남군을 취할 생각이 아니십니까? 유비는 미소만을 머금었다. 주도독께서 남군을 취하려 하실 줄 알고 도우려고 유강으로 왔습니다. 만약 도독이 취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취하겠죠. 그런데 조이는 대단한 명장이라 들었습니다. 거기다 조조의 용병술 또한 신묘하기 이를 데 없으니 주도독이 취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유는 약이 올라 발끈하여 약속하였다. 만일 내가 남군을 취하지 못한다면 유황숙께서 취하시오. 주유는 병사를 일으켜 남군 정벌에 나섰다. 주유군은 승승장구를 거듭하여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이릉을 손에 넣고는 승세를 몰아 남군으로 진격해갔다. 이릉을 잃은 조이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조이는 자신이 출전하기 전 조조가 비단 주머니 속에 계책을 넣어주며 가장 위험할 때에 풀어보라 했던 일이 떠올랐다.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한 조이는 비단 주머니를 풀어 계책을 읽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성벽에 깃발을 꽂아 허장성세를 꾸미라. 다음날 동호의 군대가 남군성을 공격해오자 조인과 조흥은 거짓으로 패한치하며 서북쪽으로 도주했다. 동호의 군대는 그 뒤를 쫓아 추격해갔다. 주유는 성문이 활짝 열려있자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일순 성 안으로 들어선 주유와 병사들 머리 위로 매복해 있던 사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급히 후퇴 명령을 내리려던 주유의 몸에 화살 한 대가 꽂혔다. 다행히 부장이 급히 주유를 구하여 달아났다. 조인과 조흥은 승세를 몰아 계속 기습해 나갔고 동호의 군대는 대패하여 돌아갔다. 독화살을 맞고 패하여 돌아온 주유에게 의원은 신신당부하였다. 도독은 절대 안정을 취하여야 합니다. 노하거나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주유의 귀로 조인의 군사들이 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주유 이 후레 자식아, 화살 맛이 어떻더냐? 이제 그만하면 되질 때도 됐구나. 주유는 이 욕설을 듣고는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무장을 갖추고는 출전 준비를 하였으나 싸워보기도 전에 피를 한 사발 토하며 말에서 떨어졌다. 부장은 황급히 주유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유가 진영으로 돌아오자 동호의 군대는 상복을 입고 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유가 노발대발하며 출전을 하는 바람에 화살 맞은 상처가 터져 세상을 떴다는 소문을 냈다. 조인의 군대에 당장 이 소문이 퍼졌고 조인의 사기는 올라갔다. 주유가 죽었으니 동호의 군대는 이제 오합지졸이다. 오늘 밤에 적진을 기습하도록 하라. 조인의 군대는 밤이 되자 동호의 진영을 습격하였으나 매복해 있던 동호의 군사에게 참패하여 쫓겨갔다. 죽었다던 주유는 멀쩡히 살아 호탕하게 웃으며 승세를 몰아 추격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조인의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동호의 군대는 남군을 향해 진격했다. 주유가 의기양양하게 남군성으로 들어가려는데 낌새가 이상했다. 성로에는 깃발이 가득 꽂혀 휘날리고 상산 조자룡이 성로에서 주유를 내려다보며 소리치고 있었다. 주도독은 남의 땅을 빼앗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조자룡이 제갈군사의 명을 받들어 벌써 남군성을 취했소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주유는 이 말을 듣자 분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당장 쳐들어가서 저놈을 끌어내려라. 주유가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향하였으나 화살이 성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니 주유의 군사는 부득불 후퇴하여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다. 유비에게 남군성을 빼앗긴 주유는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군을 포기한 주유가 감령과 능통에게 일러 군사를 끌고 각각 형주와 양량을 취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정탐을 마친 병사가 달려와 보고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제갈량이 남군이 위험하다며 형주와 양량에 거짓 병부를 내려 장군들이 남군으로 지원나간 사이에 관우와 장비를 시켜 형주와 양량을 점령했습니다. 주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아니, 제갈량이 어찌 병부를 손에 넣어 이를 꾸몄단 말이냐? 자령이 남군을 점령했을 때 조인의 모사를 붙잡아 손에 넣었답니다. 주유는 비명을 올리며 쓰러졌다. 억울함과 화를 못 이겨 화살 맞은 상처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제갈공명이 짜놓은 계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다. 금창이 터져 반나절쯤 까무러져 있다 깨어난 주유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노기를 드러냈다. 내 당장에 군사를 끌고 가 유비와 공명을 결단 내리라. 주유가 출전 채비를 갖추려 하자 노숙이 만류하였다. 주도독,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조조와 대치 중이고 합비를 취하려 여러 차례 접전을 해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와 거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니 제가 가서 이치로서 유비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습니다. 주유도 노숙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유비를 찾아간 노숙이 설명했다. 우리 동호는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치느라 숱한 병마를 희생하고 양식과 재정도 크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황수께서 남군과 형주와 양량을 거저 취하셨으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숙이 말을 꺼내자 곁에 있던 제갈량이 차분히 말을 받았다. 본래 형주와 양량은 유황숙의 형님뻘 되시는 유표님의 땅이었습니다. 유황숙이 유표님의 아들 유기를 도와 땅을 되찾아준 것은 이치로 보아 아주 합당한 일이 아닙니까? 노숙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기는 지금 이곳에 없거늘 어찌하여 주인에게 찾아주었다 말씀하십니까? 노숙이 말하는 사이로 시중들이 병색이 완연한 유기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왔다. 노숙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유공자가 죽으면 형주와 양량을 동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이를 약속했고 노숙은 동호로 돌아갔다. 노숙이 주유에게 제갈량과의 약속을 전하자 주유는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유기는 이제 한창 청춘인데 아무리 몸에 병이 있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노숙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의 병은 너무 깊어 앞으로 반년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기가 죽으면 유비도 핑계가 없으니 형주와 양량을 곱게 돌려줄 것입니다. 주유는 분하지만 유기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손권이 사자를 시켜 전가를 보내왔다. 합비를 포위하고 공격한 지 오래이나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사를 끌고 가서 도우라는 특명이었다. 주유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낫지도 않은 몸으로 병력을 지휘해야 했다.